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짧고 굵은 법률 뉴스. 오늘의 주제는 대여금 분쟁의 모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이를 못 받는 경우에 사기당했다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빌려주고 이를 못 받는 경우 이것이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은 민사적인 분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줄 때 꼭 알아둬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나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녹취라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대여 금액, 이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제의 기한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를 할 때에도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이 나 어떤 용도에 쓸 건데 돈 좀 빌려줘 하는 경우에 그 용도가 돈을 빌려주는데 중요한 요소라면 그 용도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사업자금으로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바로 갚는다. 이런 조항을 둔다거나 만약에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바로 갚는다.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어떤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두면 돈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 대여금 분쟁이 사기죄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기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도박자금으로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사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의 용도가 돈을 빌려주는데 중요한 이유였으며 만약에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돈을 빌렸을 때 이거는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지 만약에 이를 생활비나 빚을 갚는 용도로 쓴다고 했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의 사기죄입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에 대여금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은 차용 당시에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변제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직업이 있었는지 소득이 얼마였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을 두루 살펴서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쭉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대여금 분쟁에서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대여금 분쟁은 다른 대여금 분쟁에 비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차용증 없이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변제 능력, 변제 의사 등을 면밀히 따져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되면 사기죄로 고소 후 합의 등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 방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서둘러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대여금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가 있었고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좀 확보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받기 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용증 없이 대여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돈도 사람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야,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쓰냐?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다 물어봐. 아니 금방 갚을 건데 무슨 계약서야. 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나 못 믿냐?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차용증 작성 요구나 사용 용도를 묻는 경우 이게 성실하게 응해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도 의뢰 입장이면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만약 지금 대여금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신 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